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실리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스페인어를 좀 더 멋지게 발음해보기 위해서 강세 규칙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스페인어 하면 리듬이 있는 언어잖아요. 자, 그런데 발음 기호도 따로 딱히 없는데, 그러면 스페인어에 어디에다가 힘을 주어서 단어를 발음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바로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무슨 서비스 교육을 갔더니 자, 이런 걸 연습을 하더래요. 위스키키키 위스키키키 위스키키키키 위스키키키. 자, 물론 저는 이 교육이 무엇을 위한 건지는 잘은 모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위에 힘을 주고 스에 힘을 주고 키에 힘을 주고 자, 어디에 힘을 주냐? 자,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위, 스, 키. 자, 이렇게 하나씩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말은 그냥 음절 단위로 이렇게 결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결합체를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스페인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파벳을 그냥 쫙쫙쫙쫙 나열해서 다닥 붙여서 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 단어의 하나의 음에 해당되는 게 어디야? 자, 이건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게 먼저 나와야 자, 그렇게 음을 분해한 상태에서 어디에 힘을 주냐? 자,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음절 분해하는 걸 먼저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강세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절 분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혹시 독학하다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덮어. 자,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 책으로 보다 보면 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음을 이왕 시작했는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음을 분해하는 기준은요. 자, 영어와 마찬가지로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스페인어 모음 5가지 있죠? 아, 에, 이, 오, 우. 자, 이렇게 5개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음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꿀, 뚜, 라. 자, 여기서 이제 모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음 하나를 기준으로 꿀, 뚜, 라. 자, 이렇게 음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얘는 하나의 음가, 즉 하나의 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1음절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발음을 해주는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꿀, 뚜, 라. 자, 이렇게 됐을 때 꿀에 힘을 줄 거냐, 뚜에 힘을 줄 거냐, 라에 힘을 줄 거냐. 자, 이거는 이제 강세 규칙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저희도 찾아볼까요? 자, 아이오만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제 음이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말로 쓰면 에스파냐 이렇게 쓰겠지만 이거는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 규정상 이렇게 자음이 혼자 있어도 을을 붙여서 스라고 이제 써줘야 되지만 영어나 표현은 그렇지 않죠. 자, 모음 하나를 기준으로 s 이렇게 묶여줘야 되죠. 빠, 냐. 자, 그래서 s, 빠, 냐. 자, 요렇게 음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도 자, 모음을 이렇게 찾아보면 로, 네스. 자, 로를 발음하는 시간 동안에 네스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이 혼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대로 빨리 이렇게 붙여주셔서 빨리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아, 이, 저 2개 있네요. 2개의 음이란 얘기예요. 마드, 리드.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드리드. 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스페인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음절밖에 안 되는 거야. 마드리드. 자, 앞에 있는 이제 약하게 마드, 마에 빨리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대로 끝나 있는 단어 어때요? 그냥 받침을 넣어주고 이렇게 발음을 닫아주면 된다고 했죠? 마드리드, 마드리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뿌 혼자 음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차게 길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애 빨리 붙여주셔야 돼요. 빌 붙어 있어야 돼요. 뿌러 자체를 하나의 음가 페, 솔. 자, 여기는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맞춰서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 페, 솔. 됐죠? 자, 모음은 또 찾아봅니다. 자, 단어가 기네요. 모음이 많으니까. 알, 헨, 띠, 나. 알, 헨, 띠, 나.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단어가 길지만 X. 트랑,
로. 자, 이렇게 모음 기준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를 발음해주는 요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X 해주고, 자, 뜨랑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발음해 주시면 되죠. X, 뜨랑, 해, 로. 자, 이렇게 음만 분해했더니 이미 어때요? 단어에서 리듬이 벌써 생겼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에 힘을 줄까요? 자, 강세 규칙 갑니다. 스페인어 강세 규칙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스페인어 강세 규칙은 이렇게 1번, 2번 두 개인데요. 자, 이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단어에 끝나는 철자, 단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맨 마지막 알파벳도 여기 맨 끝에 단어의 맨 마지막 철자를 확인해 보니까 자, 그게 모음이나 NS로 끝났을 때, 자, 모음 아이오 다섯 개 있죠? 아, 에, 이, 오, 우나 아니면 NS로 끝나 있는 경우. 자, 이게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의 자음. 자, NS는 다른 자음 애들하고 잘 안 놀아요. 모음하고 놀아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는 모음으로 이렇게 끝나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자,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 자, 얘는 NS 이외의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2번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그럼 강세는 어디다 주냐 하면은 저희 방금 전에 음을 분해하는 거, 음절 분해 배웠죠? 자, 그럼 이 기준은 이번에는 음절, 자,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단어의 끝나는 철자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끝나는 철자가 모음이나 NS면 뒤에서 두 번째 음의 힘.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이번에 해당되는 얘네들. 자, 그러면 음을 먼저 구분해보고요. 자, 방금 했죠? 모음을 기준으로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하니까 꿀, 또, 라. 자, 이렇게 음을 구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1번 확인했고, 자, 음을 분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음의 힘. 자, 그럼 여기서 뒤에서 두 번째 음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에서 두 번째, 바로 여기 또가 뒤에서 두 번째 음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힘만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꼴, 또, 라, 꼴, 또, 라, 꼴, 또, 라. 저기 뭐 톤을 굳이 높이실 필요 없어요. 꼴, 또, 라. 이렇게 톤을 굳이 높이실 필요 없고요. 힘만 주시면 돼요. 힘만. 자, 또 해볼까요? 자, 길었던 단어. 모음으로 이렇게 음을 구분을 하고 X, 랑 해로. 자, 이렇게 됐죠? 자, 뒤에서 두 번째 자, 여기 해가 되네요. 자, 여기 힘만 주면 되죠? 엑스트랑 해로, 엑스트랑 해로. 자, 이렇게 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모음을 기준으로 하나, 루, 네.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단어에 끝난 철자, 자, S로 끝났어요.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바로 여기 루가 되죠. 여기다 힘, 루네스. lowness.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맨 마지막 철자가 N이나 NS 빼고 나머지 자음. 마지막 철자가 NS 말고 나머지 자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어떤 음에 힘을 줘요? 맨 마지막 음에다 힘을 주면 돼요. 맨 마지막 음에 힘. 그래서 단어가 길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밑에 줄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뒤에 음에다가 힘을 주면 되는 거야. 자, 음을 먼저 구분해 보고요. 모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에스파뇰. 자, 음 구분했어요. 자, 맨 마지막 음에 뇰에 힘을 주면 되죠? 그래서 에스파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을 기준으로 하나씩 갖는다. 여기 맨 마지막 음에 힘, 마드리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모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프로페서르. 자, 맨 마지막 철자 NS 말고 나머지 자음에 해당됐어요. 맨 마지막 음에 힘, 프로페서르. 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에서 스페인어 강세 이렇게 규칙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거. 자, 음을 나눠야 된다. 음을 나누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단어에서 맨 마지막 철자 확인해서 모음이나 NS냐 아니면 NS 빼고 나머지 자음이냐. 자, 이렇게 구분이 되면 모음이나 N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음의 힘,
그 이외의 경우 맨 마지막에 힘. 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굳이 여기 강세 있는데 이렇게 톤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남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요. 그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거기 힘에 들어간 강세 자리에다 그냥 힘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스페인 본토 발음 같은 경우는 거기 강세에 들어가는데 그냥 정말 힘만 툭 이렇게 줘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연습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뭐 지역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좀 더 이제 충분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시시한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절분의 to. 자, 음절분의 to가 있습니다. 자, 음절분의 아까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아이오, 이제 모음 하나를 기준으로 음가 하나를 갖는다. 자, 이게 바로 음절분의 이제 기준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스페인의 모음이 이렇게 5개, 아이오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모음 이렇게 자음과 다르게 이렇게 모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개수도 별로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되게 친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또 같이 모아놓으면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가 갈려요. 그래서 이 아에오 5개밖에 안 되는데 또 2개 그룹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2 그룹이 이제 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뭐 강모음, 양모음, 뭐 이제 열린 모음, 닫힌 모음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뭐 책에 보시다가 발음 스페인어 발음 공부하다가 이거 왜 강모음, 양모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럼 아에오는 세게 발음하는 건가? 아에오! 이렇게 하고 이우는 약하게 발음하나?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발음할 때 힘을 세게 주고 세게 발음하고 약하게 발음하고 막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음절분의 to에서 바로 이렇게 강약으로 이제 구분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얘네 이제 2개 그룹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필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강모음, 양모음 이제 구분할 때 여러분 조금 구분하는데 이제 덜 헷갈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강모음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애들 보시면 아, 에, 오에서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 애들이죠. 어때요,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제 땅 없는데. 전 약한 사람. 땅 있는 자, 가진 자, 힘센 자, 강한 자. 자, 땅 있는 애들은 힘세요. 자, 우리 얘네들은 어때요?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모, 양모 이렇게 이제 아에, 오와 이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나란히 만날 일이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강모음이든 양모음이든 어쨌든 모음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강모음끼리 만났을 때 쭉 아에오끼리 만나는 이런 경우. 자, 모음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모음이 나란히 이렇게 중간에 다른 자음이 끼어있지 않고 모음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예요. 자, 얘도 이렇게 모음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모음이랑 양모음이랑 만나는 경우 저 이렇게 아에오가 이우랑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예요. 중간에 자음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양모음이랑 강모음이랑 강모음이랑 순서는 상관없어요. 강모음이랑 양모음이랑 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한 그룹, 2 그룹이 이렇게 만났어요. 자, 땅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제 만났어요. 야, 네 땅 있고 난 내 땅 있는데 자,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지. 너는 뭐 네 영역 있고 우리 서로 각자 가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센 그룹 2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요즘 무슨 그런 조직에 관련된 그런 영화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이제 강한 조직 2개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번 판에서 한 조직이 이렇게 졌어요. 자, 그런데 그 진 파가 이렇게 막 물러났지만 숙이지 않죠. 또 어때요? 또 댐비죠. 그럼 어때요?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절대 섞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강한 모음들로 분류된 얘네들끼리 나란히 붙어 있어 봐야 상관없어요. 그냥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그대로 갑니다. 즉 뭐예요? 저 강한 애들끼리 붙어봐야 그냥 레, 그냥 각각 이렇게 하나의 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강약 모음이 만났을 때는 다른가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땅 있는 자. 너, 네 땅 없지? 이리 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하나가 돼요. 강한 그룹 옆에 약한 힘없는 자 어때요? 강한 그룹이 슉, 호로록 이렇게 먹어버리죠. 또는 약한 그룹이 알아서 들어가요. 하나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강약 모음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게 되는 경우는요, 하나의 음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음절을 분해하는 음가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즉, 지금 어때요? 강약이 붙어 있어요. 이 자체로 하나의 음가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발음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일음절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를 발음하는 시간 동안에 시야를 다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당연히 모음이 다 두 개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 발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음절 단위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 아를 발음하는 이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시야를 다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야. 시야. 시야.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때를 발음하는 시간 동안에 씨에를 다 해주셔야 돼요. 씨에, 때. 자, 얘도 어때요? 강한 거, 약한 거 붙었어요? 그럼 더 이상의 다른 거 없죠?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음가가 되는 거예요. 저 우리말로 표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이스 우리말로 표기를 하자면 이제 삼음절이나 표현이 돼요. 하지만 스페인은 어때요? 모음이 두 개이긴 하지만 여기 또 강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이 된다는 거죠. 자, 얘도 보면 어때요? 약한 거, 강한 거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과 빨리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발음할 동안에 이렇게 빨리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때, 말라 이 나라 이름 쓸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과테말라라고 써 있죠? 제대로 잘 표기를 한 거죠. 자, 아무리 얘를 천천히 발음하려고 해도 이렇게 찢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를 하나의 음절이 됐기 때문에 때, 말라 이렇게 이제 천천히 발음해도요. 하나의 음절이라는 것은 그 단위로 움직여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 책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나란히 붙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삼중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모음이 세 개가 나란히 있을 때란 얘기겠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걸 기준으로 양쪽에 약한 게 이렇게 붙었을 때란 얘기죠. 강한 게 있어요? 양쪽에 약한 거 그냥 이렇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어때요? 하나의 음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음절 과이를 빨리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이. 자, 이렇게 음절 분해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강세 규칙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강세 규칙은 그대로 그 딱 두 가지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뭐였죠? 강세 규칙? 자,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마지막 철자 확인해줘서 모음이나 NS면 뒤에서 두 번째 음. NS 이외에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음의 힘. 자, 그러니까 또 해볼까요? 자, 모음 끝났어요. 코레아 뒤에서 두 번째. 자, 코레아노. 자, 뒤에서 두 번째. 코레아노. 자, 얘는 뒤에서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는 바로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얘도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자, 여기 힘을 오는데 힘이 오네. 이 안에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 하나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모음이 두 개가 있고 지금 여기에 힘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와 에 중에서 어디에 힘을 주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요. 강한 거에 힘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뭐 강약의 순서든 약강의 순서든 상관없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모음이 두 개 붙어서 이렇게 음절분해에서 강약이 붙어서 하나의 음가가 되는 요게 요 음에 힘이 왔다. 그럼 그 안에서도 또 강한 거예요. 그래서 siete, 에 힘을 주시면 돼요. siete, siete. 자, 여기는 다른 순서죠. 자, 여기는 어차피 음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강한 거, 약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강한 거에 힘 주시면 돼요. seis, seis. 얘는 siete, siete, sei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뒤에서 두 번째, guatemala. 자, 얘는 뒤에서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과이. 파라과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니 그냥 많이 듣고 따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강세 규칙 뭐 음절 분해해서 강세 규칙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따라 해보면 사실 그게 제일 최상인데요. 근데 우리가 뭐 원어민 발음을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도 그냥 음절 분해랑 강세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대로 그냥 원어민이 하는 발음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렇게 음절 분해와 강세 규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강세 규칙, 음절 분해 정확하게 배워서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요. 듣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보고 혼자 연습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강세 규칙 공부했는데요. 제 모든 단어에 그러니까 굳이 발음 기호를 보지 않아도 강세 규칙에 이거에서 이제 힘을 줘야 될 이제 그런 음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 단어의 강세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인어의 강세 표기는요. 자, 일단 모음을 기준으로 아에 이오 자, 모음 5가지 위에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점 대신에 바로 이렇게 강세 표기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 이 강세 표기는요, 정말 뭐 강세 관련된 거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찍힙니다. 제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가 될까요? 자, 강세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모든 단어에는 다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이 표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센토 오르토그라피코에서 철자법상의 강세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음절분해 먼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세 규칙 적용합니다. 자, 마지막 철자 NS 이외의 자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힘, 자, 규칙이죠. 그래서 빠빼 해주면 되는데, 얘는 강세가 표기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빠빼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얘는 어때요?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자리에 힘이 와야 되는데 규칙을 벗어난 거야. 그래서 불규칙이기 때문에 강세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혀 있으면 어떠면 돼요? 거기를 그냥 무조건 세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앙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에 어떤 게 이렇게 강세가 표기되어 있지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얘는 강세 불규칙인 단어고요. 어떤 단어에 따라서 천사라는 뜻은 강세 불규칙일 것 같아.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천사라는 단어를 외울 때 철자는 앙해 이렇게 되는 거고 강세 찍혀 있는데 얘는 강세 불규칙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불규칙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막 철자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앙해. 자, 여러분 이렇게 소리 내서 하면 여러분 이미 강세 규칙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앙헬이라고 발음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고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그냥 쓰면 강세 규칙에 의해서는 맨 마지막 음에 힘이 오는데 아 얘는 불규칙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단어 하나 익힐 때도 소리를 내서 잘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앙헬해야 누가 앙헬 그러면 뭐가 이상한데? 왜 이상하지?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나무란 뜻인데요. 저희도 아리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라는 단어에게 아의 힘이 와요. 그래서 아리벌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익히실 때 아리벌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얘도 똑같은 구조죠. 도밍고, 사바도. 자, 모음으로 끝났어요. 뒤에서 두 번째 음에 힘이 오는 거. 규칙에 의해서 일요일은 도밍고. 자, 얘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이렇게 앞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사바도. 왜 여기로 들어갔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토요일을 익힐 때 사바도 이렇게 익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says 이렇게 강약이 붙어 있을 때 강모음, 양모음 붙어 있으면 하나의 음가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음에 힘이 오자면 이제 강한 거에 이제 힘을 says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단어의 이렇게 구조로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양모음이 이렇게 강세가 표기되어 있어요. 강세가 표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힘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바이스. 지금 약한 애가 이렇게 강세 표기를 얻어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를 약했던 애를 정확하게 발음해 주니까 이제 바이스 이렇게 음가가 두 개로 갈리기까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음이 갈리고 이런 것까지 막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강세가 표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세게 발음해 주면 된다. 스페인은 반드시 강세 표기 이유가 있어서 찍힌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강세 규칙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자, 이럴 때도 찍히는 거야. 자, C 그러면 yes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강세가 표기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yes는 확실하게 강하게 해줘야 되니까 C 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강세를 콱 찍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얘는 주어 you에 해당되는 게 또예요. 강세 표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돈데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돈데 where 어디라는 뜻인데 얘도 보니까 돈데 모음으로 끝나서 뒤에서 두 번째 음의 힘 여기 규칙인데? 규칙 자리인데? 분명히 규칙을 벗어나야 표기돼야 되는데 규칙을 안 벗어나는데도 찍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드시 스페인어는 강세 표기 이유가 있어서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세 규칙을 벗어난 것도 아닌데 왜 찍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 이런 경우는 안 찍혀 있는 다른 단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어떤 건 찍혀 있고 어떤 건 안 찍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단어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yes의 C는 이렇게 강세가 찍혀 있는데요. 이 강세 없는 C는요, if예요. 영어의 if에 해당되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아예 다른 상관없는 단어라는 거죠. 자, 주어에 해당되는 you가 do인데요. 얘는 강세가 찍혀 있고 강세 표기가 없으면 얘는 너의 소유격이 돼요. you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넌데 저희는 의문사 where에 해당되는데 강세 표기가 없으면 의문사 이외, 뭐 영어로 치면 관계 부사 이런 경우를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강세 표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페인어는 어때요? 강세 규칙을 벗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 강세 표기된다. 자, 이런 거 저희 예측할 수 없어요. 불규칙인 단어, 강세 불규칙인 단어 익히실 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찍혔다? 안 찍혀 있는 다른 단어가 반드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강세 표기 분명히 이렇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불어 같은 경우는 강세 표기도 되게 다양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자, 그런데 스페인어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정리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 시간 저와 함께 스페인어의 음절분해, 그리고 이제 강세 규칙, 강세 표기는 왜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스페인어의 발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스페인어 배우는데 더 자신감이 이제 생기시나요? 자, 스페인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맨 마지막 단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이제 어때요?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연습은 이제 많이 해보시는 건 사실 되게 좋고요. 자, 그런데 사실 스페인어의 발음 연습은 원어민 발음을 자꾸 들으면서 듣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발음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스페인어의 발음을 빨리빨리 연습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는 건 여러분께서 또 이제 텍스트 같은 거, 대화문 같은 것도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단어 오늘 배운 이 강세 규칙 적용시켜서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뜻을 알아야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장 전체에 또 리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세요. 이것만 빨리 하면 또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겠죠. 자, 이 시간에 배운 건 스페인어의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힘을 주고 단어에 이제 리듬을 타는 걸 배운 거고요. 여러분이 또 스페인어를 더 공부하시면서 그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세요. 또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의미 단위로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하기 연습하셔야 문장 전체에 리듬이 생기고 정말 여러분께서 말을 하는 스페인어가 진짜로 더 멋지고 굉장한 스페인어로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즐겁게 스페인어를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저와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라겠습니다. Muchas gracias.